자, 한번 해볼까요? 사실 흥덕고가 작년부터는 조금 문항수를 많이 내는 것 같아. 보통은 20문항 정도 나오는데 고1 때도 그랬지만 지금 24문항이 나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늘 얘기하지만 고민하는 시간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뒤에 맞을 수 있는 문항들을 틀립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20번까지와 단답형 1번까지는 아주 편안한 문제예요. 그리고 진짜 고난이도 문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마지막 문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쫓기고 그리고 좀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단답형 맨 끝에 두 문항 3번, 4번 그 정도일 거고요. 20번까지 놓고 봤을 때 체감적으로 어려운 건 없는데 표기 방식, 문제를 보자마자 뭐지? 하면서 문제를 읽는데 한참 걸린다. 이러면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굳이 고르자면 16번 정도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20번까지 안 풀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산을 하나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티가 나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직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여기 봐봐. 본인이 자 sin x가 2분의 1보다 크대. 등호부터 해볼까? 구간 0 이상 2파이 이하 0 이상 2파이 미만 사이에 sin x가 2분의 1일 때 x값 뭐야? 이랬는데 2초 안에 답이 안 나왔다? 공부가 덜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풀 줄 아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얘들아. 풀 줄 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험이잖니. 공부할 때 이미 이렇게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상상이 끝나야 되는 거지. 이걸 막 그림을 그리면서 뭘 하고 있다? 벌써 3등급이야. 우리 5등급제에서 3등급 이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머지 한 4문제에서 6문제는 날리고 얘만 풀겠다는 거야. 이거 중간 계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sin x가 2분의 1일 때다? 그럼 머릿속에서 반지름의 일자리 원을 그리시든 그래프를 그리든 너네들은 보통 그래프를 그리겠지. 맞지? 2분의 1 만나는 딱 동경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맞아요? sin x가 그럼 2분의 1보다 클 때 그럼 벌써 머릿속에서 6분의 5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을 때 sin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럼 0부터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에서 2파이까지 이게 빨리빨리 판단돼야 되는데 이걸 세워라 내워라 그래프 그리고 이러면 공부가 덜 된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걸 확인하고자 제가 20번까지 중에서 몇 문항만 발췌한다는 뜻이지 본인 스스로 잘 반성하시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해되죠? 빠른 학교는 지금 딱 2주 남았고 조금 늦게 보는 게 4월 27, 28 요때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3주 남았습니다. 그 기간 안에 잡아야죠. 맞죠?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10번까지는 당연히 어려운 문항이 없고요. 11번도 워낙 많이 보던 거죠. 11번 보시면 x값이 a의 3분의 1제곱 x는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일 때 나한테 지금 현재 x세제곱 빼기 3x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물어요. 그럼 딱 보자마자 x세제곱 쓰고 3x 쓰는 거죠. 제가 지금 어떻게 푸는지를 관찰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실전이었다면 더 빠르고 뭔가 생략이 필요하다면 생략도 하고 하겠지만 내가 이걸 생략해서 계산 실수를 할 것 같은데 빨리 풀려고 생략하는 거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난 거야. 이해돼? 내가 말하는 건 정확히 실수하지 않고 융통성을 부릴 수 있을 만큼만 하라고요. 본인 상황 안에서. x세제곱이면 이거 통째로 세제곱한다는 거 맞죠? a세제곱 더하기 3a제곱인데 3도 빼먹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거 세제곱 a죠? 맞죠? 플러스 3 쓰시고 요거 제곱 b예요. 그럼 요거 제곱하면 3분의 2. 얘 더해주면 3분의 1제곱이지? 그럼 3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3a b제곱 그럼 3의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고 플러스 요거 세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3x는 여기에다 몇 배 하는 거죠? 3배 하는 거죠. 여기에 3배를 해서 갖고 오는 거면 얘랑 똑같이 써 있는 거 아니니? 요만큼이? 맞아 안 맞아? 이해됐지? 여기에다가 3배를 해서 여기다 갖고 오면 위에 거랑 똑같이 생긴 거잖아. 지금 물결 친 거랑. 이해했지? 그 다음 2개를 지금 뭐 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빼라고 한 거죠? 그럼 같은 건 소거가 될 거니까 결국 남는 거 뭐예요? a 더하기
A에 마이너스 1제곱만 남았어요. 이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나는 지금 쓰느라 그런 거고. 맞지? 근데 이놈의 뭐를 구하라? 최소가. 그때 변수가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럼 산술기야. 2루트 AB 두 개 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무조건 보자마자 정답 얼마? 2인 거지. 맞지? 오래 걸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점검차 한 겁니다. 12번 같은 게 안 된다 그러면 일반각 기본 개념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쭉 유형별로 다 해줬습니다. 맞죠? 빠르게 판단을 내려서 하셔야 돼요. 6세타와 세타의 동경이 뭐 한다? 일치한다. 그럼 두 동경을 빼면 5세타. 5세타는 동경 일치하니까 360도 차이, 즉 2n파이. 5세타는 2n파이. 세타는 5분의 2n파이. n에다가 0부터 5개 집어넣는 거니까 0, 1, 2, 3, 4까지예요. 맞죠? 그거 집어넣으셔서 문제에서 첫 줄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거, 즉 2, 4분면 안에 들어가는 거 찾아라. 요런 거 한 거죠. 그러고 나면 뭐 15번까지는 할 게 없다. 맞지? 그나마 억지로 껴맞춰서 몇 개 뽑은 거야. 됐지? 16번. 여기부터 이제 잘 봐. 혹시라도 아직 안 풀어봤잖아요. 연필 들고. 지금부터 뭘 하는지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야. 얘들아, 문제를 읽을 때 있잖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자꾸 적기 바쁘시면 내가 마지막에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놓치는 경우도 많아. 문제 첫 줄 잘 봐. 결국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세타인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네모칸 밑에 호의 길이 L과 부채꼴의 넓이 S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호의 길이 L은 R세타. 맞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결국엔 반지름과 동경 세타를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뭐 해라? 찾아라.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가조건은 뭐예요? 가조건은 세타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다는 건 이거는 마지막에 내가 세타를 썼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선택 요소를 만드는 거죠. 맞지? 이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줄여 쓰는 거야. 코사인 세타. 그냥 써. 코사인 제곱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다. 그럼 이걸 보면서 지금 정리가 들어가겠죠. 맞죠? 그럼 딱 보자마자 코사인 사인 함수 통일해야 되니까 얘 대신에 뭐 들어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그럼 얘 넘어오시면 2 코사인 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빼기 1은 0. 인수분해 하라는 거 맞지? 맞지? 그러면 t라고 치환한 다음 t값을 확인해보면 t는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1 나오겠지. 됐어? 그럼 이때 선택하려고 얘가 나온 거라고. 1, 2, 4분면이잖아요. 1, 4분면, 2, 4분면의 x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1, 2, 4분면의 x좌표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사인 세타로 바꿨을 때 0서부터 파이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등호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1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0도일 때 x좌표가 1인데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선택했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내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아까 시작할 때. 이걸 하는데 세타는 하면서 한나절 걸려. 보자마자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너무 기본이잖아. 맞지?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그린 사람은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동경이 두 개가 나오는데 1, 4분면, 2, 4분면 안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만큼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보자마자 얼마? 3분의 2파이. 됐지?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오래 걸린다고 스스로 생각되면 진짜 조금 각성해야 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을 봤습니다. 다조건은 사인에 rx 빼기 6파이. 이놈의 주기가 3분의 파이야 이랬어. 그럼 주기만 찾으라는 거야. 주기. 사인의 원래 주기 얼마? 2파이. r만큼이 되어 있는 거 맞죠? 나누기 r. 하시니까 r값 얼마? 6.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으니 호의 길이 l은 r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계산하셔서 정답. 이해하셨죠? 미스 안 나고 한 방에. 지금 어려운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근데 버벅대는 거야. 자, 17번. 17번 문제를 딱 보니까
나는 지금 나 이거 설명하고 싶어서 그냥 쓰는 거다. 보통 A는 하고 쓰여져 있는데 표면적으로 얘가 먼저 나오고 는 A 한 거예요. 맞죠? 그럼 보자마자 나 A는 하고 정리가 딱 들어가지? 맞지? 근데 보면서 또 쓸데없이 막 이거 막 전개하는 애들이 있어. 얘들아, 이거 실수할까봐 저 썼어요. 아니, 공부가 덜 돼서 쓴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부터는 조금 우리 기출을 지금 이제 시작해서 이제 중반 정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기출들이 아니고 공부를 좀 하는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얘가 이걸 만약에 스스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건 공부가 덜 됐다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얘기니까요. 이해돼요? 딱 보자마자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얼마? 1이니까 보자마자 얼마? 2고요.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빼기 2 사인 코사인 사라지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맞지? 별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B는요? B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괄호 열고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B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탄젠트가 코사인이나 사인을 달고 나온 상황이죠. 그럼 탄젠트 대신에 들어가야 되는 놈은 누구?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지. 그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뭐예요? 사인 제곱. 그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통분을 딱 시키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상상, 연상해야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에 더하기 1이었으면 코사인 제곱에 올라온 거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 1이었고요. 코사인 제곱 약분됐으니까 B값 얼마? 1이란 소리죠. 이거 낸 거예요. 그런 다음 문제 맨 끝에 뭐라고 써있어요? 사인 X가 A분의 B보다 뭐 할 때? 클 때 이렇게 된 거 아니니? 맞지? 그럼 결국에 이게 얼마라는 거고? 2분의 1이라는 거고 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클 때 언제야? X는 6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6분의 5파이보다 작을 때지. 너를 알파라 쓰고 너를 뭐라 쓴 거죠? 베타라 써서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라 6분의 4, 3분의 2파이가 정답. 그러니까 1등급 맞는 애들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다 한 문항당 1분이 안 걸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1등급으로 하고 있다면 버벅대면 안 되는 문항들인데 선생님이 지금 조금 톤을 높여서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그런 연습을 해보란 얘기예요. 막상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순간 하면 안 보인 거잖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던가. 이해했니 안 했니? 넘어가도 되지? 자, 그래도 제가 또 친절하게 18, 19번, 20번 다 할 겁니다. 18번. 연필 들고 문제에 일단 누가 보이냐면 45에 누가 보여요? 12제곱이 보이고요. 얘를 a 곱하기 10의 n제곱의 꼴로 바꿔서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내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한테 대표예제처럼 느껴져야 된다고. 지수 45에 12제곱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수 형태의 복잡한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저수를 유추하려고 뭐를 배운 거야? 대답 좀 해봐. 뭐 배운 거야? 상용 로그를 배운 거야. 밑이 10짜리인 로그를 뭐 하라? 취하라죠. 자, 밑이 10짜리인 로그를 여기다 붙이는 순간 12는 내려올 거고 로그 쓰고요. 45일 거 아니에요. 45를 소인수분해서 여기다 갖다 쓰겠죠. 이 정도 연상 되잖아요. 5 곱하기 9죠.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고요. 5는요. 그냥 쓰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게 느껴져야죠. 왜냐면 맨 끝에 단, 로그 2는, 로그 3은 2하고 3만 주어지고 있고 밑이 10짜리니까 10만 나올 수 있어. 2, 3, 10을 가지고 5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5는 2분의 얼마? 10. 요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해야지. 그럼 12 쓰시고 중괄호 열고 로그 3의 제곱이니까 2 내려와. 됐어? 곱하기니까 더하기 로그 10이니까 얼마? 1 나누기니까 빼기 로그 2 중괄호 닫고 끝났죠? 원래 로그 2는 0.3010 얘는 0.477인데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게 맨 끝에 로그 2는 뭐다? 0.3 로그 3은 0.48 지금부터 집어넣고 계산해. 계산했어요. 얼마 나와요? 10, 9.9, 2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얘한테 상용 로그를 취한 로그 값이 얘라는 거고 정수 부분은 19, 가수 부분, 소수 부분은 0.92. 즉 지표는 19, 가수는 0.92. 지표가 양수 12 몇 번 곱해졌다? 19번 곱해졌다? n값 얼마? 19 하고 끝난 거야. 맞지?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중이니까 만약에 A도 물어보면 어떡하지? 맞아 안 맞아? n만 구하라가 아니라 A도 구해서 마지막에 A 플러스 n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나 이거 작년에 이거 찍어줬던 거거든. 이거 풀어줬던 거거든 전 시간에. 근데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다고 애들이 와서 막 얘기했대. 대단한 문제는 아니잖아 사실. 근데 전 시간에 풀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했겠죠. 맞죠? 자, A를 물어본다는 건 이걸 뭘 물어보는 거야? 최고 자리 숫자 물어보는 거야.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상용 로그 문제들을 아주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시면서 활용 문제들을 막 풀리고 이러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딱 지표 정도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모르는 거잖아, 우리. 그치?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했던 게 뭐였죠? 로그 1은 0이지. 로그 2는 0.3010. 여기서는 0.3이라고 나왔지만 선생님 그냥 원칙대로 가는 거다. 일단 설명하려고. 그럼 로그 3은 0.4771.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올 거란 소리예요. 그럼 로그 4는 2로그 2니까 얘한테 2배 0.6020. 로그 5는 2분의 10이니까 1 빼기 로그 2. 1에서 0.3010을 빼니까 0.6990. 로그 6은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 0.7781. 맞아요? 로그 7은 나도 모르겠고요. 8로 건너뛰어요. 로그 8은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3로그 2. 요거의 3배 0.9030. 9. 로그 3의 제곱 2로그 3 0.4771의 2배 0.9542. 로그 10 1이죠. 됐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나는 0.92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0.92 0.92 여기 사이죠. 8과 9 사이죠. 따라서 이 말은 이놈이 8점 뭐뭐뭐였는데 거기에 10이 19번 곱해져서 최고 자리 숫자가 8이 나왔다라는 말이야. 이거 우리 하긴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이걸 버벅대신다면 혹은 지금 잘 몰랐다면 지금 설명한 걸로도 충분히 정답은 냈지만 선생님 거 상용 로고 개념 강의 딱 20분만 투자해서 오늘 내일 안에 복습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그럴 때 쓰는 거니까 꼭 알아서 메모해놨다 꼭 공부해라. 넘기지 말고 최고 자리 숫자 물어봤다. 그럼 뭐 보는 거라고? 가수. 이거 한 번씩만 써보면 돼. 이해돼? 쓸 줄 알면 돼.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외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 0.92? 아 0.92는 좀 큰데? 2, 3배. 9030. 이거 2배가 954였는데. 아 8하고 9 사이? 원래 머리로 하는 거야. 8점 뭐뭐뭐라는 걸. 근데 공부하는 중이니까 써보고. 써본 사람이 그게 머리로 되겠지. 그냥 머리로는 안 되겠지. 이해했지요? 네. 자, 그 다음 19번. 이건 우리가 워낙 타겟 문제처럼 제가 지수로그 함수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맞을 때도 됐습니다. 근데 기대하면서 제가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지수함수 y는 2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이 주어졌다. 그 다음 로그 그래프는 누가 주어졌어요? y는 로그 2x가 주어졌죠. 이렇게 fx, gx. 그 다음 기울기가 몇짜리인 거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t. 그럼 이걸 딱 봄과 동시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여기다가 대칭성을 갖고 있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x축으로 1만큼 이동되어 있죠.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y는 x도 마찬가지니까 얘는 y는 x가 아니라 y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수직이고 기울기 1 빼기 1이니까 수직 관계고 대칭되는 거. 이 점의 대칭점은 얘인 거다. 이걸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죠? 그런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볼까요? 이때 이 점을 A라 하고 이 점을 B라 할 건데 A와 B 사이의 길이가 5루트이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수선해발, 직각삼각형 딱 만들면 이 길이 5, 이 길이 5였죠. 1대1 대 루트이니까. 맞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라고 물어요? A의 뭐를 찾아?
X좌표를. 자, A의 X좌표를 지금부터 소문자 A라 하면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 요 점의 좌표가 A,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1이었겠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A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2의 A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이었죠. 여기 지금 선생님 써야 되는 A의 Y좌표 쓴 거예요. 맞아요? A의 Y좌표는 요놈의 X좌표, 요놈의 Y좌표 A 플러스 1보다 얼만큼이 올라온 거라고? 5만큼이 올라온 거란 얘기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럼 지워 적고 2의 A 플러스 1제곱은 A 플러스 5다. 여기까지 된 거죠. 되셨죠?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구하라는 거. 딱 뭐 구하래요? 마지막 뭐 구하래? 2의 A 더하기 1제곱 빼기 A를 구하라.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얘 넘어오니까 정답 얼마? 5인 거지.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얻은 교훈.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를 살짝 했던 것 같은데 문제를 보자마자 반갑다고 떠오르는 생각을 무턱대고 쓰기 바쁘다? 놓친다고요. 혹은 쓸데없는 계산을 하셔서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래 문제는 처음과 끝에 이렇게 큰 틀처럼 보는 거야.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라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거거든. 근데 만에 하나 내가 마지막에 구하려는 목표를 확인하지 못했어. 자기도 모르게 막 문제를 읽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습관은 원래 항상 내가 뭘 구하고 싶은지 목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만약에 현장에서 문제를 읽다가 마지막 나 뭐 구하고 있었지라는 걸 확인하지 못했어. 그런 상태면 의식적으로 중반 이상 정도를 풀었을 때는 마지막에 뭐 구해야 되는지 한번 꼭 갔다 오세요. 아셨어요? 안 그랬으면 이거 쓸데없이 막 A는 하면서 막 구하고 있다가 아이고 괜히 구했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마지막에 묻는 게 얼마나 깔끔해. 맞아 안 맞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결론이 뭐다? 문제의 목표를 반드시 확인해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확인해라. 단 확인하지 못하고 문제를 읽고 있었다면 문제를 풀고 있던 중반 이상은 거의 다 풀어가는 느낌이 들 때 끝까지 막 계산하지 말고 마지막에 꼭 구하려는 목표가 뭔지 한번 확인하고 마저 계산하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사실상 작년에 재시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류가 있다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20번 문항만 재시험을 봤는데 지금 선생님은 재시험 본 문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오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재시험 보는 문항들을 그렇게 어렵게 낼 리는 없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옳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부터 쳐다보지 말고 한글부터 공들여 읽어라. 문제 첫 줄에 세타가 몇 사분면각? 2사분면각. 이것을 이용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보기를 5개. 맞죠? 가나다라마 5개나 주어졌는데 얘들아. 가나다 정도는 그냥 2사분면각이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풀어도 정답을 낼 수 있거든? 근데 라하고 말을 보시면 갑자기 2분의 세타는 3분의 세타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표기가 뭐가 생각나? 아 이거 일반각. 맞아요? 일반각이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너 2사분면각이야? 그럼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 그랬지 선생님이. 맞아 안 맞아? 반드시 앞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 360도 n을 붙여야 되는 거라고요. 아니면 나는 파이로 썼으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썼으면 거기다 2n 파이라고 꼭 붙여야 되는 거고요. 이해했니 안 했니? 그럼 저는 지금부터 그래도 호도법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너는 2분의 파이였고 거기에 2n 파이를 더했다. 여기는 파이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야? 2n 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파이로 묶으시면 2n 더하기 1 파이. 요렇게 써놓고 원래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기억. 내가 발음하기 편하느라 가나다로 얘기했어. 기억. 사인 2세타가 0보다 작으냐라고 물어요. 얘들아, 2세타면 여기다 몇 배 하라는 거야? 2배 하라는 건데 어차피 2n파이는 제자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여기에 있던 요것만 보면 되는 거 맞죠? 2분의 파이 2배 하면 파이. 파이를 2배 하면 2파이. 파이에서 2파이까지면 3과 4사분면. 그때의 y좌표. 맞아요? 부호는 0보다 작다. 정답. 고민할 게 없는 거잖아. 니은.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세타. 그럼 사인 세타로 뭐 하고 싶어? 묶고 싶지. 사인 세타로 묶었더니 사인 세타 빼기 1. 얘가 0보다 작니라고 물어요? 얘들아 2, 4분면이면 그때 y좌표는 0보다는 뭐하고? 크고 1보다는 뭐야? 작은 거야. 그러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니까 너는 부호가 플러스였을 건데 여기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이놈 전체는 부호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곱하면 음수다? 정답. 맞지? 지금 원래 다 머리로 푸는 거다. 판단하는데 3초면 되는 거야. 맞아요? 디귿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0보다 크다. 선생님 탄젠트가 딴 거 달고 나왔으니까 너 코사인분의 사인. 굳이 안 그래도 되지? 이거 몇 사분면이라고? 2사분면. 2사분면의 x좌표 부호는 마이너스. 기울기는 마이너스. 두 개 곱하면 양수. 디귿 정답. 맞죠? 리을. 자, 리을을 보니까 이번엔 2분의 세타가 이래요. 그럼 주어져 있는 걸 2분의 세타의 범위로 바꾸라는 거니까 다 이식을 뭐 하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지? 2로 나누면 4분의 파이 n 파이. 그거보다는 크고 여기는 2로 나누니까 2분의 2n 더하기 1 파이. 됐나요? 그런 다음 n에다가 뭐 집어넣어? 0부터 주기가 2니까 0과 뭐야? 1. 머릿속에서 n에다가 0 한번, 1 한번 집어넣고 문제에서 3, 4분면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래. 자, 0 집어넣어봐. 사라지고 4분의 파이보다 크고 0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보다 작다. 몇 사분면? 1 사분면. 1 집어넣으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3, 4분면 가고 있죠, 지금? 그 다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파이는 영향 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되는 거 맞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리을도 뭐예요? 정답. 됐지? 이걸 또 막 쓰고 있는 거 아니지? 머리로 연상하는 거라고. 미음은 이번에는 뭐 물어봐? 3분의 세타 물어보지. 맞지? 3분의 세타. 자, 이번엔 3으로 나눈 거야. 쟤를 3으로 나눈 거야. 6분의 파이보다는 더하기 3분의 2n 파이 보다는 크고 여기는 3분의 2n 더하기 1 파이. 그런 다음 n에다가 0 한번, 1 한번, 2 한번을 대입하시면서 몇 사분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2일 때 대답, n에다가 2일 때 넣어봐요. n에다 2. n에다 2를 넣으면 3분의 4파이, 6분의 8파이, 6분의 9파이. 뭐예요? 3분의 2분의 3파이죠? 맞아요?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4, 4분면 나오겠는데. 맞아, 안 맞아? 여기는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3분의 뭐예요? 5파이죠? 4, 4분면 맞아, 안 맞아? n에다 2를 집어넣어서 몇 사분면 나온다고? 4, 4분면이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 사인 3분의 세타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가 뭐야? y값이 0보다 작을 때잖아. 그치? 그럼 3, 4, 4분면인데 4, 4분면을 말하는 걸 텐데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음은 뭐예요? 틀린 거죠. 그래서 가나다라가 정답.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안 되지. 그치? 맞아요? 자, 그리고 단답형 문항들만 이제 4개가 남았는데 단답형 1번이 사실은 쉽기 때문에 제가 풀 필요가 없지만 푸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융통성을 봐야 돼요. 이상한 노가다 계산하지 마요. 문제에서 지금 로그 그래프 하나 주어지고 친절하게 X축 하나 있고 Y축까지 니들 그리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Y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라고 체크가 딱 되어 있고요. 얘가 로그 AX의 함수예요. 맞아요? 그럼 얘들아, 밑이 A짜리인 로그잖아. 근데 Y값이 1이고 싶으면 이거 뭐이면 돼? A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이고 싶으면 A의 제곱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3이고 싶으면 A의 뭐야? 세제곱. 4이고 싶으면 A의 뭐야? 4제곱. 맞니 안 맞니? 그런데 거기 밑에 뭐라고 써있니? 너는 P다. 너는 2구, 너는 Q구, 너는 R이다. 되셨습니까? 그래놓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A 곱하기 P 곱하기 Q 곱하기 R을 구하라. 느낌이 와야지, 그치? 이렇게 푸니까 가장 심플하죠. A제곱이 얼마예요? 2인 상황이에요. 자, 그럼 A는 A고 P는 A다.
Q는 A의 세제곱이다. R은 A의 4제곱이다. 합쳐보니 여기까지만 해도 A의 몇 제곱? 8제곱이죠. 맞죠? 그럼 A의 제곱이 2인데 8제곱이면 이거 몇 번? 4번 곱하라는 거니까 16이고. 맞아? A의 제곱이 2니까 A는 루트 2인데 A 하나 남았으니까 16 루트 2. 정답. 맞지? 뭐 하라는지 알겠어 지금 선생님이? 자,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빨리 했어요 선생님 말을. 조금 빨리 해서라도 다 해주려고 그랬던 거야.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보자.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속도가 문제를 풀 때는 꼭 이 속도가 아니어도 괜찮아. 근데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속도가 그 정도는 됐어야 돼. 선생님 지금 오늘 조금 말 빨리 했잖아. 여기까지. 근데 이게 문제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판단 속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푸는 동안 대부분 다 20분 정도면 풀어요. 이해돼요? 20분 정도면 푸는데 최대 25분 정도까지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25분을 써도 맨 마지막 단답형 4번 같은 거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준다. 자, 이제 단답형 2번 보겠습니다. (9의 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4는 0. 자, 지금부터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만 하면 누구나 공부하면 맞을 수 있는데 비어있으면 틀리거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놈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이래요. 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겠대. 지수방정식 문제가 나왔어. 항이 2개 이상이야. 그럼 너네 뭐부터 해? 다 입모양으로만 얘기해 또. 뭐부터 해? 치환. 그쵸? 그럼 3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치환된 문자에 뭐부터 쓴다? 범위부터 쓰는데 기계적으로 0보다 크지? 이러면 틀려요? 아, 선생님 맨날 그렇게 했잖아. 아, 맞지. 특정된 범위가 없으면 얘가 맞지.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지? 얘를 풀면 x가 늘 뭐의 실근이 나온다? 양의 실근이 나온다라고 범위를 깔아줬잖아. 그럼 x가 0보다 크다는 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3의 0제곱 얼마? 1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t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것만 안 놓치면 되는데 자꾸 이걸 놓쳐. 그치? 어디서 틀릴지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치환하는 순간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필요하다. 특정된 범위가 없었다면 0보다 컸겠지만 말 그대로 그냥 쓱 읽고 넘어가지 말고 x가 양의 실근, x가 0보다 크구나. 이해되죠? x의 범위가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 맞춰 t의 범위로 변환. 됐죠? 그 다음 치환합니다. t제곱 빼기 kt 플러스 4는 0. 자, 그럼 해석해보면 이제 문제가 뭐가 돼요?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어떻다? 크다. 맞아요? 문제가 바뀐 거예요. 한 번 더. 다음 방정식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의 실근을 가질 때 라는 말을 t로 바꾸는 순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늘 뭐여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이거 뭐예요?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 공통수학 1에서 한 거예요. 그럼 또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친절하게 근의 위치나 근의 분리 문제가 나왔다. 이런 걸 근의 위치 또는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해? 그림부터 그리는 거야. 알았어? 그림을 그릴 때는 간단히 대충 그리는 거니까 X축만 이용하여 그리는 거야. X축을 그린 다음 지금은 T축이었겠죠? 최고창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그렸을 거고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조건에 맞춰 그리는 거야. 1보다 두 근이 모두 다 커. 다 그렸어. 맞지? 1보다 커. 그러고 나면 해야 되는 행동 뭐야? 첫 번째, FK의 부호. 여기서는 K가 1이라고 제시가 된 거죠? 1을 집어넣었더니 X축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있지. 이거 말하는 거야. F1은 0보다 크겠다. 이 자체의 식을 선생님이 FT라고 한다면 F1은 0보다 어떻다? 크다. 이해했죠? 두 번째, 근이 있어야 위치도 따지지. 맞아, 맞아. 근이 있어야. 그러니까 판별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리라는 말이 명확히 있다면 얘를 제외하겠죠. 그럼 지금은 정확하게 뭐로 나왔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두 번째 뭐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판별t가 0보다 크다 푸는 게 맞아요. 되셨죠? 세 번째, 대칭축과 K 사이의 대소관계요. 여기는 대칭축이 여기죠?
이거 완전 제곱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2분의 K였겠죠? 맞나요? 2분의 K가 1보다 어떻다? 크다. 맞아요? 이게 세 번째. 그래서 1번, 2번, 3번 푸셔서 공통범위 구하시면 정답. 이해했지? 나 지금 공통수학 원 까먹었을까봐 여기다 친절하게 썼다. 근의 위치, 분리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거야. 우리 개념편 대표적인 개념서 풀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 맞아요? 모든 실수에서 라는 말이 나올 때와 특정된 범위가 나올 때는 문제풀이가 다르다고요. 만약에 치환을 했는데 이런 범위가 없었어. 이런 범위가 안 생겼어, 얘들아. 그냥 없어. 그냥 t를 치환했는데 뭐 특정된 범위가 안 나와. 그냥 모든 실수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돼? 이놈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모든 실수에서. 그럼 실근의 부호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잖아요. 그럼 두 근의 합, 근과 계수관계. 두 근의 합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 A분의 C 0보다 크다. 근이 있어야 부호도 따지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냐는 말이 있으면 등호 빼고. 그거 세 개 공통범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풀이와 묻는 목표에 따라 풀이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시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단답형 3번이요. 말만 길어 얘들아. 말만. 자, 지금 또 어려운 거 2개 남았어. 단답형 3번은 문제를 항상 이렇게 얘들아 자꾸 내가 수학을 잘 못해도 문제를 자꾸 막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노력하잖아? 반드시 좋아진다? 반드시. 막 문제에서 야 fx가 이런 게 막 쓰여져 있어. 예를 드는 거야 선생님이. 그럼 이거 읽어봐. 그랬더니 fx는 f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해석을 하라는 말이잖아. 읽으라는 말은. 맞아 안 맞아? 예를 들어서 fx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f2. 2를 집어넣어 나오는 y의 값. 그럼 fx가 예를 들어 최고차항이 음수였다고 해보고 위로 볼록이라고 해보자. 위로 볼록인지 아래 볼록인지 모른다고 해야지. 어떤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x가 2인 순간에 딱 점을 찍었을 때 그때 나오는 y 값보다 항상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fx가. 그럼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f2다. 그럼 이 순간에 x는 뭐다? 2다. 이거 얼마나 단순한 건데.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이놈의 최소값이 x는 2라는 말이에요.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읽으면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자꾸 읽어야 그림이 상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조건 해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문제 길다고 이건 어렵겠지? 어렵겠지? 이러시면서 시도도 제대로 안 한다. 그럼 틀리죠. 당연히. 근데 안 어려운 거예요. 해볼게요. 어느 지역의 T월의 월평균 기온이 T도씨이다. 이때 대문자 T죠. 그놈은 6 더하기 12 코사인 6분의 파이 괄호 열고 T-1 이놈을 만족할 때 이 지역의 월평균 기온이 0도씨 이하인. 얘들아 이미 조건식이 나왔어. 월평균 기온이 문자가 누구예요? 문제 읽어야지 빨리. 월평균 기온이 문자 뭘 의미해? 대문자 T를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0을 집어넣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0, 뭐인 걸 찾는다? 이하.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 뭐 이거 계산하라는데? 맞아. 이거 계산하라는 거잖아. 자, 해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에 T-1.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 곱하기 12 넘어가면 나누기 12.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도 보자마자 머릿속에 상상이 끝났어야 되는 거야. 안 됐을까봐.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텐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럼 요때와 요때의 동경 가지고 요만큼이라는 얘기인 거 맞죠? 코사인 x가 2분의 1일 때 첫 동경이 얼마? 3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기본적으로 요만큼, 여기 y축이라고 하면 요만큼이 3분의 파이니까 이 대칭축에서 요만큼도 3분의 파이인 거 맞죠?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니까 3분의 2파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하니까 3분의 4파이. 그럼 따라서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3분의 4파이보다 어떻다? 작다. 이런 기본 1차 부등식을 하는데 벌써 시간을 많이 쓰면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부터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공부가 좀 덜 된 거라고요. 아셨죠? 연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너는 이제 알았어요?
6분의 파이 t-1이 3분의 2파이 이상 3분의 4파이 이하구나. 맞지? 1등급 만들면 이거 한 방에 닥닥 이렇게 오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파이 이렇게 약분하고 t만 남겨서 t에 대한 범위 쓸 수 있니 없니? 있는 거 맞지? 구해보면 5 이상 9 이하가 나와요. 됐어요? 그럼 t라는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대문자 t 말고 소문자 t에 뭐라고 써있어요? t월 이렇게 써있죠. t월. 월평균 기온인데 t월. 그럼 얘는 1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한데 5월부터 9월까지란 얘기인 거죠. 그럼 t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문자는 5, 6, 7, 8, 9였구나. 몇 개? 5개였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읽습니다. 이때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t1, t2, t3, 점점점 tm이라 하자. 그럼 너가 t1, 너가 t2, 점점점 너가 tm인데 네가 t5잖니? 그럼 만약에 m을 물어봤다면 m은 얼마였다는 거야? 5였다는 거였겠지. 여기까지 되셨지요? 자, 또 문제 읽어요. 이때 세타는 0 이상 2파이 미만인데 사인에 2분의 t1파이 더하기 세타. 나 이거 다 안 쓸 거야. 생략할 거다. 잘 봐. 2분의 t2 파이 플러스 세타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분의 tm 파이 더하기 세타. 그놈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t1, t2, 점점점 tm 이거 5, 6, 7, 8, 9 집어넣으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동경들만 쓸게요. 어차피 앞에는 다 뭐가 붙은 거니까? 사인 붙은 거니까. 여기다가 5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2분의 5파이였겠지? 맞지? 물론 2분의 5파이 더하기 세타인데 2분의 5, 뭔가 사인에 예를 들어 얘들아 2분의 5파이 플러스 세타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구해? 2파이는 제자리라 영향이 없으니까 2파이 단위 뭐하고? 버리고 필요하면 각 변환하는 거잖아. 각이 안 예뻐서. 맞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요 안에 들어가는 얘네들만 써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2분의 5파이. 그럼 그 다음 건 2분의 6파이. 그 다음 건 2분의 7파이. 그 다음 건 2분의 8파이. 그 다음 건 2분의 9파이. 나는 설명하느라 귀찮지만 쓰는 거라고요. 연상되면 줄일 수 있겠죠? 2파이 단위는 영향이 없으니 2파이를 버린다면 2분의 파이. 맞아요? 얘는 2파이를 버리니까 파이. 2파이 버리면 2분의 3파이. 얘는요 2파이를 버리니까 0. 맞잖아. 2분의 8은 4파이니까. 그 다음 너는 2분의 8을 버리니까 다시 2분의 파이. 처음으로 다시 뭐예요? 되돌아오죠. 맞아요?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뒤에 거 계산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놈들은 반지름이 일자니 원상에서 만약에 세타가 여기다 그러면 2분의 파이 이렇게 다 대칭된 거라. y값들이 다 대칭되는 상태라 다 더하면 싹 다 뭐야? 그냥 0이야.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냥 뭐야? 0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건 누구만 남은 거야? 요거 집어넣었을 때만 남은 거야. 이해했어? 얘 집어넣었을 때만 남은 거야. 그러면 최종 질문은 주어진 이 전체, 너희들한테 주어져 있던 이 전체의 식은 선생님 이거 지워도 되지? 이해 다 됐으니까. 어차피 4개는 주기라서 뭐다? 더해봐야 0이다 이거야. 다 대칭성으로 설명하는 거잖아. 각변환이. 그러니까 다 지우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은 건 얘밖에 없어서요. 얘밖에 없어서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문제에서 주어졌던 그 긴 식의 좌변이 얘만 딱 덩그러니 남은 거고 우변에 뭐라고 써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쓰여져 있다.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 4분면에 y좌표니까 부호는 플러스 2분의 파이 단위가 당연히 코사인으로 바뀌지요. 각변환 했고요. 그놈이 마이너스 1. 자, 코사인 값 x좌표가 역시 머리로 푸는 거지만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요 순간의 동경은 뭐예요? 파이네요. 따라서 정답 세타는 뭐다? 파이예요. 끝났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생각보다 대단한 문제는 아닌 거지, 그치? 맞지? 내가 설명하느라고 하나하나 다 해줘서 그렇지. 정리됐어, 안 됐어? 자, 마지막 문항 단답형 4번을 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 문제가 어쨌든 지금 요 기출에서는 가장 킬러 문항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도 우리 학원에 수학 전교
1등인 친구 있는데 걔도 요 한 문제가 마지막에 한 문제 요거 때문에 미스 났었거든? 근데 풀어줬던 거야, 우리가. 내가 직전에, 나도 그렇고, 이 직전에 이제 킬러 문항을 이제 이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이제 찍는 게 있는데, 그때 찍었던 문제 유형인데, 여기서 나갔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등급이 깎이진 않지. 이거 하나 빼고 다 맞았으니까. 근데 요 한 문항이 상식적으로 있잖아. 난생 처음 본 거지.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은 이런 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24년 고3 9월 평가원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이해돼요? 수능 평가원 문제인데 바로 직전 연도 거. 그래서 선생님도 작년 거 6월, 9월 수능 22번은 다 풀어준 거예요. 그게 언제 풀어줬어요, 선생님이? 지난주 토요일에. 월수반은 제가 월요일에도. 지난주 지수로그 함수 4점짜리 기출문제 발췌해서 풀어줄 때 맨 끝에 가장 어려웠던 8번, 9번, 10번. 맞아. 그게 제가 25학년도 6월, 9월 수능 22번 발췌해서 해준 거 맞죠? 이해돼요? 그거 공부해야 된다고. 물론 앞에 있는 것도 반타작이면 그거 공부해봐야 소용없고. 근데 그래도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다. 그래도 봤던 친구들은 봤을 때 상황 판단하는 시간이 뭐야? 줄어들어. 이해돼요? 난생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해봐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얘도 한번 해봐요. 선생님 천천히. 얘는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이 걸릴 뿐 풀이 과정은 되게 짧아요. 오히려 연산은 막 단답형 3번, 2번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이 연산이 더 오래 걸려. 얘는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내는 과정이 힘든 거야. 공부를 하면 할 수 있어. 자, fx라는 놈을 봤더니 내 목소리가 같네.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네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k 곱하기 4의 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 x가 1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2의 x 빼기 1제곱 더하기 9. 나 아직 문제 다 안 읽었거든? 맞지? 문제에서 일단 원하는 거는 이 상황을 만족하는데 다음 조건이 있대. 다음 조건이 막 좀 길어. 문자가 많아. 그러니까 아직 이것도 연상이 안 되는데 그거 해석하려고 하면 어렵잖아. 그래서 얘는 제가 이거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덜 읽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노란 색깔 할까요? 요거는 이렇게 생겼겠죠? 점근선도 항상 생각해야죠. 끝에 빠져나와 있는 y값의 군더더기. 얘가 지금 점근선이가 얘가 1이었을 거 아니니? 쭉 y값이 1이었던 상황이지? 그런데 x가 뭐인 순간? 1보다 작은 순간만 보고 싶대. x가 1이 예를 들어 여기였다. 그냥 이렇게 쓸까? 얘가 y는 1.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1을 집어서 나눠 이 y값보다 뭐한 거? 작은 거. 얘만 갖다가 쓰라는 거야. 맞아요? 이 전체 그래프 중에 일부만 가져다가 새로운 함수 누구를 만들어? fx를 만들겠다는 거야. 맞지요? 그 다음 이건 참고. 앞에 내가 지수함수 기본 개념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건 이 그래프를 적절히 x축으로 뭐 한 거다? 평행이동한 거. 맞아요? 왜요? 잘 봐요. 3 곱하기 2의 x제곱이 있고 2의 x제곱이 있어요. 이거 평행이동 한 거냐라고 선생님 묻는 거야. 맞지? 자, 이 함수는 이 함수를 평행이동하여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실수가 곱해진 거 만들 수 있다. 왜?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는데 y축이 여기가 지금 1이었을 거 아니니? 그럼 어딘가에 y는 3이라고 해서 만나는 점이 분명히 있어 없어? 있어. 그 순간 내가 x값을 알파라 하면 얘가 y는 2의 x제곱이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알파제곱이 3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3 대신에 내가 2의 알파제곱을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럼 2의 x 플러스 알파제곱이 될 것이고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뭐 했다? 평행이동했다. 나 이거 개념 강의할 때 한 거야. 근데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짚어준 거야. 혹시 모르잖아, 그치? 시험 2주, 3주 남았는데. 지수함수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졌다. 이거 뭐 하는 거다? 평행이동한 거다. 양수이면 평행이동한 거야. 만약에 음수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평행이동도 했고 전체적으로 부호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그래프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졌던 놈이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최고창 앞에 지금 음수, 요 앞에 음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지요? 돼요, 안 돼요? 내가 자꾸 대답을 하면서 들으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 요거요. 얘는 확실하죠? 얘는 미지수가 한 개도 없잖아요. 이 그래프 모양은 확실해요.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너는 증가하는 지수 함수였는데 이걸 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9만큼 적절히 이동을 했겠죠? 근데 이동을 했는데 역시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죠? 뒤집어져야 된다고요. 이랬던 놈이 x축 기준으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다는 소리라고요.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됐어? 그럼 뒤집어졌는데 어디? 역시 x가 1인 걸 경계로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맞지? 그럼 이 순간에 y값을 만약 알고 싶다 그러면 x에다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되고 0제곱이니까 1, 9 빼기 1이니까 여기는 8이었겠죠. 되셨어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적절히 혼합하여 지금부터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어낼 건데 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조건 상황을 뭐 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가조건을 읽어봅시다. 지금 이제 그래프, 기본 그래프 얘기밖에 안 했어요. 자, 조건이 뭔가요? 첫 번째, 집합하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이것도 읽어봐. 읽어봐야지. 읽어봐. 이게 뭐야? 이 집합의 원소는 누군데? fx. y값이네. 이 집합의 원소는 뭐야? y값이야. 함수값이야. x를 집어넣는 함수값, y값이라고요. 근데 어떤 y값? x가 m 이하일 때. 그럼 어딘가 x는 m 이라는 세로선을 그리면 m 이하의 그래프만 보고 그 순간에 y의 값에 정수가 몇 개만 있어야 된다? 그 밑에 조건은 뭐라고 써있어? 정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 7개. 이것을 만족하는 해 정수 개수가 몇 개다? 7개다. 이랬으니까 x는 m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의 그래프만 그려서 이때 만족되는 y의 값, 그 y의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고? 7개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려요. 그리고 그 7개가 되도록 하는 거에 m의 범위도 나왔어요. 이걸 만족하는 m의 범위는 이거다. 이렇게 나온 거죠. 됐죠? 자, 이거 지금부터 그래프 그립니다. 확실한 거부터, 쟤부터. 맞아요? 얘부터 그릴 거야. 자, 내가 어딘가에 함수 그래프를 다 그릴 수는 없는데 x는 1을 경계로, 맞죠? x는 1을 경계로 1 이상의 얘를 가져다 쓸 거라서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맞아요? 얘는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됐지? 그런 다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던 분필 진하게 구멍 뽕 이 그래프를 떼어다가 갖다 그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까요? 이해하셨나요? 단 이거 전문선이 뭐였죠? 이거 전문선 뭐였죠? 전문선 놓치면 안 돼. 전문선 뭐였죠? y는 1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어딘가에 y는 1 경계를 찍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m이라는 애가 어딨냐라고 묻는 건데 왜? m 이하니까. 그럼 m이 일단 뭐부터 성립한대? 2일 때부터 성립한다고 했지. 그럼 1이 여기니까 2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잡아보겠습니다. m이 2일 때요. 그럼 2를 집어넣는 y값 알아야겠죠? 맞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뭐 나와요? 7 나오죠? 여기가 7이에요. 그럼 다시 해석하면 x는 2 이하일 때 나올 수 있는 y값의 정수의 개수가 7개여야 되는데 7하고 8 이쪽은 무조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2개가 이미 나온 상황이죠. 그러면 얘가 그려지면서 몇 개가 더 나와야 돼요? 5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높게 그렸어. 막 여기다가 막 10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중간에 누구도 있고 8과 10 중간에 9도 있고 8도 나오고 7도 나오고 2부터 뭐야? 9까지 나오잖아. 이해돼 안 돼?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결국에는 2부터 시작해서 9까지를 세야 된다는 건데 그럼 7개를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7개가 되도록 그림을 그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x가 1인 순간을 기준으로 m이 2일 때부터 성립을 하니 m이 2였다. 그러면 그대로 읽어. m이 2 이하일 때 y의 개수를 세면
1보다 큰 거부터 시작해서 몇 개? 7개니까 2, 3, 4, 5, 6, 7, 8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일단 7, 8이 나왔죠? 맞죠? 7, 8이 나왔잖아? 그러면 저 그림을 갖다가 내가 어딘가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겠냐는 거지. 너무 낮아도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낮아서 막 여기가 5였어. 그럼 되겠니? 5보다 작은 가로선 이거 뭐야? 2, 3, 4, 3개밖에 없고 여기서 2개밖에 안 나왔는데 7개가 안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치만 잡으면 이제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따져보면 7, 8이 나왔고 2개를 제외하고 얘는 계속 줄어들면서 한없이 y는 1에 가까워지니까 무조건 2부터는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부터 5개야 얘들아. 2부터 5개. 2, 3, 4, 5, 6이죠. 그럼 결국에는 얘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뭐야? 7보다는 뭐야? 작은 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야 일단 2부터 시작해서 6까지 요 사이 안에 일단 무조건 몇 개가 나와? 5개가 나온다고요. 이해했니 안 했니? 그럼 요 값은 뭔데? 요 값은 뭔데? x에다 뭐를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잖니? 그러면 1 여기다 넣어봐. x에다 1 넣어봐. 4k 더하기 뭐야? 1이지? 요때의 y값이 4k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4k 더하기 1은 5보다는 어때? 6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7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해했니 안 했니? 이해했어? 그럼 이대로 끝내면 돼? 안 돼. 일단 확실한 위치를 잡기만 한 거고요. 이제 등호를 써도 되는지 확인해야죠. 등호를 써도 된다라는 말은 요 그림이 내가 6에 가서 이렇게 6에 가서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붙었어. 그럼 6보다 작다잖아. 그럼 5개가 돼 안 돼? 안 되지. 2, 3, 4, 5까지인데. 맞지? 그러니까 여긴 등호 쓰면 안 돼. 근데 요 그림이 내가 가서 이렇게 해서 7에 가서 이렇게 붙었어. 그럼 7보다 작은 걸 세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5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써라? 등호 써라. 끝. 이해했니 안 했니? 그럼 최종적인 그래프가 잘 보이라고 y는 1이었고 x가 1인 순간을 경계로 원래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혔고 m이 2가 되는 순간 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볼 거라 2인 순간을 확인했더니 7이었다면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y값의 개수가 7개가 나왔는데 이미 2개가 나왔다. 맞죠? 이 말 한 거예요. 이미 몇 개가 나왔다? 2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요 그림을 갖다가 그리면서 5개가 돼야 되니 1에서부터 산없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뽕 하고 잡힐 텐데 이놈이 y값이 2부터 5개가 되도록 하려니까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 6보다는 뭐 해야 되겠다? 커야 되겠다. 그리고 7보다는 뭐 해야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 라고 써서 4k 더하기 1이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라는 확실한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등호는 이 그림이 가서 구멍뽕 여기다 등호를 쓰겠다는 말은 4k 더하기 1은 6일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구멍뽕이 여기 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 구멍뽕이면 6보다 작다의 y값을 세야 되니까 5개가 안 될 거라는 거죠. 맞죠? 마찬가지. 여긴 등호 쓰면 안 돼. 그럼 여기다 등호를 쓴다는 말은 4k 더하기 1은 뭐일 때? 7일 때. 이게 뿅 가서 여기까지 가 있어도 7보다 작다니까요. 맞아요? 8, 7 이미 세졌고 6, 5, 4, 3, 2까지니까 7개. 딱 조건에 맞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등호를 써도 상관이 없다. 됐나요? 그럼 정답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구하면 정답이야. 근데 하나 확인 안 한 게 뭐죠? 범위가 이건데 선생님이 2를 경계로 해석했잖아. 그럼 4는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 m이라는 건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야. m이 만약에 4라는 것은 x에다 4를 집어넣어 보라는 거 맞지? 그럼 x에다 4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봐봐. 2잖아. 4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더 오른쪽에. 그럼 이 함수는 얘니까 여기다 4 집어넣어 보라고요. 됐어요? 4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9 빼기 8이라 1 나오잖아. 여기가 y는 1이었어. 여기가 4였단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구멍 뽕을 뚫은 거야. 이해돼? m이 만약에 4였다면 m이 뭐였다면? 4였다면 자, m에다 4를 선생님이 집어넣었다. 우리 공부하는 중이니까 하는 거야. m이 만약에 4였어.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부터 세야 되는 거지. 여기부터 세야 되잖아?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2, 3, 4, 5, 6, 7, 8 7개가 다 세졌는데 1도 세야 되는 게 벌어져. 1도 들어가잖아. y값 1이. 맞지요? 그럼 8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4에는 등호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는 끝났습니다. 요거 K값 구해주시면 1을 빼니까 5, 6이었겠죠? 4로 나누니까 여기는 4분의 5, 여기는 2분의 3. 요렇게. 자, 문제에서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마지막 구하라는 게 뭔가요? 마지막 구하라는 게 얘를 A라 하고. 맞죠? 그럼 요거 그냥 약분하지 말아볼까? 요거 지금 4분의 6이었던 거야. 그치? 이렇게. 얘가 A고 얘가 뭐다? B다. 이때 4 괄호 열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두 개 더하시면 4분의 11 곱하기 4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11이었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 좀 친절했다? 거기 A보다 크고 B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 친절하게 A보다 크고 B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어요. 맞죠? 이것을 만족하는 순간에 A보다는 크고 누가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선생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찾았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